이렇게 드시면 당뇨 걸립니다. 췌장 보호되는 최고의 항산화 채소. 당뇨에 좋은 최고의 음식 탑 3리터 혈당이 뚝 떨어지고 항산화 성분 가득합니다. 이것과 같이 먹고 당뇨가 싹 사라졌어요. 최근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뇨병 학회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정말 가파르게 당뇨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주로 비만, 운동 부족, 식습관 때문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은 당뇨 환자가 증가하는 이유와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는 혈액 중에 포도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넘쳐 나오는 것에서 지어진 이름인데요. 몸속에 인슐린의 분비에 문제가 생겨 혈당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당뇨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서 발생하고 2형 당뇨병의 경우 주로 성인에게 발생하는데요. 2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거나 췌장이 충분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주로 비만이나 운동 부족 그리고 유전적 요인이 원인인데요.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1형과는 달리 2형 당뇨병의 경우 대부분 혈당이 서서히 올라가는데요. 아무런 증상이 없고 병이 있어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병이 생기면 나타나는 증상은 주로 잦은 갈증을 느끼거나 피로가 쉽게 오고 상처 치유 능력이 떨어지며 시력이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또한 심하면 합병증의 원인이 돼서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신경 손상, 시력 문제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조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당뇨에 안 좋은 음식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하는데요. 설탕이나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집에서 자주 먹는 믹스 커피나 콜라,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를 피하시고 밥을 드실 때는 흰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으로 대신해서 드시는 것이 좋은데요. 잡곡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천천히 분해되기 때문에 혈당 상승을 완화시키고 혈당 조절을 도와줍니다. 현미나 보리 같은 잡곡에는 지수가 낮기 때문에 지수가 높은 백미나 밀가루 음식보다 느리게 분해되어 혈당 조절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다양한 녹색 채소를 매일 섭취해서 영양소를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시금치나 케일 등의 녹색 잎채소는 비타민C를 포함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이 적어 혈당 수치 변동에 큰 영향이 없고 잎이 많은 채소에는 항산화제인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이 당뇨병 합병증인 황반변성 및 백내장을 예방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가공식품류의 과자나 빵을 줄이고 떡볶이나 튀김 음식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대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나 견과류를 먹어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연어, 정어리, 고등어에 오메가-3 지방산과 DHA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은 당뇨 환자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이후에 출출한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과자나 빵을 먹기보다는 아몬드나 호두, 땅콩을 섭취해서 지방과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고 저지방 단백질인 닭가슴살, 생선, 두부, 콩류 등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식후 과일을 드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과일은 밥을 먹고 바로 드시는 것을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과일 또한 여러 영양분이 풍부하지만 과도한 당분 섭취가 되기 때문에 대략 3시간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과일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과일 또한 당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주먹 크기 정도만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과일도 당도가 많은 것보다는 블루베리, 딸기, 아보카도 같이 섬유질이 많고 당도가 낮은 과일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과일에는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칼륨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당뇨와 혈압 모두 관리가 필요한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하실 때 꼭 삶은 계란 1개를 같이 드시면 좋은데요. 삶은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쉽게 포만감을 줘서 혈당 조절에 특히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데요. 바로 체중 관리와 운동입니다. 비만은 체내 지방 조직의 증가를 초래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데, 인슐린 저항성이란 인슐린이 신체의 세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운동 역시 매일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은데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 오르기나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 자전거 타기 및 하루 한 번 1시간씩 등산하기 등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시간은 가능한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 식후 30분에 시작해서 1시간 정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너무 무리하게 운동을 해서 많은 땀을 흘리는 것은 오히려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켜 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한 번 걸리면 죽을 때까지 쉽게 고칠 수 없는 아주 무서운 병이 당뇨병이기 때문에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과일,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등 영양가 높은 음식을 섭취하고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무리한 운동보다는 빠르게 걷거나 등산을 하고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체중 감소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당뇨 발병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혈당 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명상이나 요가, 심호흡 등의 방법으로 화를 자주 내기보다는 많이 웃어야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당뇨병 예방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잠을 자야 합니다. 하루 6시간 정도 깊은 잠을 자야 몸이 에너지를 축적하고 면역력이 높아져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혈당 수치를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가족력이나 유전이 있으신 분들은 조섭취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탈수를 예방하는데 특히 목이 말라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수를 마시거나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은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에 소금을 조금 타서 마시는 것이 탈수 예방에 좋고 몸에 해독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이 몸에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먹으면 당뇨병이 예방될 뿐만 아니라 뼈가 튼튼해지고 혈액이 맑아지는 음식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텅 빈 뼈 속을 꽉 채워주고 무릎 통증까지 싹 잡아주는 천연 보양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닷속 불로초라고 불리는 이 미역에는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해서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뼈를 튼튼하게 하고 동맥경화 및 암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미역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보약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와 반대로 미역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음식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역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역국을 끓일 때 들기름에 미역과 고기를 볶아 맛을 냅니다. 들기름은 고소하고 맛있을 뿐만 아니라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들깨에서 추출한 들기름에는 리놀레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혈관 속 노폐물인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동맥경화를 예방하여 심혈관 질환 예방에 탁월합니다.
반면에 미역은 철분이 풍부하여 헤모글로빈 생성에 도움을 주어 깨끗한 혈액을 만드는 데 효과적입니다. 들기름은 혈전을 녹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미역이 만든 깨끗한 혈액이 몸 곳곳에 잘 도달하도록 돕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그러나 미역과 야채를 곁들인 샐러드에 들기름을 뿌려 드시는 것은 좋지만 미역을 고온에서 들기름과 함께 볶아 끓이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들기름의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고온에서 조리하면 산화되어 유해 물질인 벤조피렌이 생성됩니다. 벤조피렌은 국제암 연구소에서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할 정도로 위험하며 다양한 암을 유발하고 뇌 건강에도 해롭습니다. 가열되어 산화된 들기름뿐만 아니라 연기와 거품에서도 유해 물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온에서 들기름을 사용한 미역국은 웬만하면 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들기름과 미역은 무조건 안 좋냐고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역 해초 샐러드에 들기름을 뿌려 드시면 좋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들기름이 체내 포도당 생성을 감소시켜 인슐린 저항성을 방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인슐린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여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반대로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달걀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칼슘이 너무 많아도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세계 주요 낙농 국가인 덴마크와 스웨덴 국민들은 우유를 많이 섭취하여 체내 칼슘량이 풍부하지만 오히려 골다공증 발병률이 2위를 다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칼슘이 풍부한데도 골다공증에 걸리는 현상을 칼슘 패러독스라고 하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칼슘이 뼈가 아닌 혈관에 쌓이면서 혈관의 석회화를 일으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고 신장에 칼슘이 쌓이면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역과 달걀을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뼈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는 달걀 속에 가득 들어있는 비타민 K 때문인데요. 사실 미역을 꾸준히 먹어서 칼슘을 섭취한다고 해도 본격적으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 호르몬이 꼭 필요합니다. 이때 달걀 속 비타민 K가 뼈와 칼슘의 결합을 도와주는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켜 뼈를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혈관과 심장에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칼슘을 다시 뼈로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역과 달걀이 최고의 궁합인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후 미역 섭취를 권유받은 적이 있나요? 강한 알칼리성 식품인 미역을 산성식품인 달걀과 함께 먹으면 우리 몸을 알칼리성 상태로 유지해줍니다. 이는 치과 시술 후 산성 상태인 구강 환경을 알칼리성인 미역이 중화시켜 치아가 마모되거나 충치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약해진 치아와 잇몸뼈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역은 단백질과 궁합이 좋기 때문에 미역과 달걀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편안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미역도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는데요. 미역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파입니다. 각종 요리에서 파는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인데요. 하지만 미역이 들어가는 요리에는 파를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파에 들어있는 유황화합물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들은 미역의 핵심 성분 중 하나인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미역에는 칼슘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00g 기준으로 우유보다 더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칼슘은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이며 특히 여성분들에게 중요합니다. 폐경과 갱년기를 겪으며 호르몬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미역에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인과 마그네슘도 풍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챙겨 먹으면 좋은 음식 중 하나인데요. 칼슘 섭취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미역과 파의 조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미역과 파의 조합은 미역의 칼슘 흡수만 저해할 뿐이지 다른 영양소를 모두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역은 칼슘이 풍부한 것 외에도 알긴산, 폴리페놀, 비타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미역과 파를 함께 드시더라도 칼슘 외에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잊지 마세요.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두부입니다.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는 사포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요오드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미역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잃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부와 함께 섭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건강상의 이점도 많습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은 노화 방지, 면역력 증진, 항산화 작용, 콜레스테롤 저항, 항암 작용 등 다양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대두 콩으로 만든 두부는 검은 콩으로 만든 두유 중 하나입니다. 요오드는 세포 회복과 단백질 합성을 돕기 때문에 산모의 기력 회복과 모유 수유를 통해 신생아의 뇌와 뼈 발달에 중요한데요. 하지만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적인 분비가 어려워져 체중 증가, 만성 피로, 심지어 탈모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 결핍이 치매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 미역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요오드가 작용하면서 생성되는 활성산소가 염증을 일으켜 갑상선염 및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미역을 많이 드시는 것을 피하시고 미역과 궁합에 맞는 음식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은 산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면역력을 높이고 암 예방에도 좋은 대표적인 식품인데요. 표고버섯에는 암을 억제하는 레티닌 성분을 비롯해 베타글루칸과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 함량이 더 많아지는데요. 베타글루칸과 에리타닌 성분은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키고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적극 추천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표고버섯을 미역과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역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인데 표고버섯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비타민 D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따라서 미역국에 표고버섯을 넣으면 칼슘 흡수를 높여 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또한 미역국에 들깨가루를 같이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들깨가루에는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어 칼슘 흡수를 더욱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식초입니다. 미역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에 정말 좋은데요. 미역에 들어있는 히스타민 성분이 혈압을 낮춰 주어 혈관의 부담을 줄이고 심장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미역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성분이 알긴산인데 혈액 속의 지방과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줍니다. 또한 식초에 가득한 유기산들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미역이 몸속의 유해 물질 찌꺼기들을 모두 몸 밖으로 배출하게 도와줍니다. 게다가 식초가 미역에 가득한 칼슘이 몸속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미역을 드실 때 식초를 살짝 뿌려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역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가지는 골다공증과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항암에 좋은 표고버섯, 갑상선을 지켜주고 단백질과 사포닌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는 두부, 칼슘이 제대로 작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치아와 잇몸에도 좋은 달걀, 혈액순환을 돕고 몸속에 나쁜 유해물질 찌꺼기를 배출하는 식초가 있었습니다. 반면 미역과 함께 먹으면 최악의 독이 되는 음식 세 가지는 1급 발암 물질을 일으키는 들기름, 해독 능력을 떨어뜨리고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탁, 그리고 미역의 과도한 섭취가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주위에 암이나 당뇨에 걸렸다는 이야기 많이 들리는데요. 암과 당뇨에 굉장히 좋은 채소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손꼽히는 토마토는 남성의 전립선암과 여성의 유방암 등 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좋은데요. 토마토의 주성분인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라이코펜은 카로티노이드 계열의 색소로 주로 붉은색을 띠는 식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 수박,
자몽, 구아바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데요. 이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와 관련된 질병과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도 굉장히 효과적인데요. 이 라이코펜은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특히 전립선 암세포의 혈액 공급을 차단하여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 전립선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눈 건강에 좋은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노화로 인한 시력 저하나 백내장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에 들어있는 루테인 성분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관상 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에는 라이코펜뿐만 아니라 각종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서 면역력 강화 및 성인병 예방에도 굉장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속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만큼 토마토는 의사가 필요치 않을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토마토도 어떤 음식과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하시고 토마토를 잘 알고 먹어서 암 예방과 치매 예방을 하시고 동시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셨으면 합니다. 먼저 토마토에 있는 몸에 좋은 효능 7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 중 첫 번째는 암 발생 위험이 뚝 떨어집니다. 토마토는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건강에 좋은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마토 한 개에는 칼륨, 비타민 A, 항산화제인 라이코펜과 함께 1g 이상의 식이섬유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라이코펜은 토마토, 수박, 당근 등 붉은색을 내는 작물에 들어있는 지용성 색소로 피부암, 유방암, 전립선암, 폐암 등 각종 암 발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터키의 한 의학 매거진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라이코펜이 면역 기능을 높여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전립선 암세포의 혈액 공급을 차단해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10회 이상 토마토 요리를 먹는 사람의 전립선암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5% 낮다는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 중 두 번째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합니다. 우리나라는 갈수록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과 선크림을 바른다 하더라도 노화는 피할 수가 없는데요. 토마토를 드시면 천연 선크림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이 자외선 손상을 비롯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 중 세 번째는 눈이 맑아집니다. 토마토를 자주 섭취하면 노화로 인한 시력 감퇴나 백내장 같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토마토에 함유된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 덕분입니다. 루테인은 눈 망막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의 주변부 구성 물질로 강한 빛이나 여러 유해 요소들로부터 눈을 보호하며 황반의 중심부에 집중된 지아잔틴은 노화로 인해 줄어들 수 있는 황반 색소 밀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토마토에 있는 비타민 A는 황반 변성 발병 위험을 낮추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 네 번째는 토마토를 드시면 천연 멀티비타민을 먹는 효과를 얻는 것입니다. 토마토에는 비타민 C, 비타민 B1, 비타민 B6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C 함량이 높아 잘게 썬 토마토 한 컵을 먹으면 비타민 C 하루 권장량의 약 27%를 채울 수 있습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비타민 C는 면역 기능과 콜라겐 생성을 돕고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몸속 염증을 줄여주며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손상을 억제합니다. 토마토의 놀라운 효능 중 다섯 번째는 심혈관 건강에 매우 좋다는 점입니다.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심혈관 질환이나 관상 동맥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토마토에 있는 라이코펜 성분이 심장병 위험을 줄여주고 루테인 성분은
단기간에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특히 만성 고혈압 환자에게 매우 좋습니다. 6번째 효능은 여름철 수분 보충에 매우 좋다는 점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을 건강하게 보내려면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한데요. 토마토는 약 94%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꾸준히 먹으면 탈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하루에 2개에서 3개 정도만 드셔도 수분 보충과 함께 비타민까지 챙겨 드실 수 있습니다. 7번째 효능은 체중 관리에 매우 좋다는 점입니다. 토마토는 100g당 열량이 16kcal에 지나지 않으며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대표적인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토마토는 다양한 효능이 있어 몸에 좋은 식품이지만 조리법이나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먼저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여름철이 되면 옛날부터 토마토에 설탕을 자주 뿌려 먹었는데요. 맛은 기가 막히게 좋지만 건강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그 이유는 설탕이 토마토의 영양분을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면 토마토에 있는 비타민 B가 설탕의 당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어 우리 몸에 흡수되어야 할 비타민 B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는 토마토를 드실 때 설탕보다는 소금을 살짝 뿌려 드시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소금을 살짝 뿌리면 토마토의 칼륨과 소금의 나트륨이 균형을 이루어 몸속 세포 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익혀서 먹는 것입니다. 토마토를 가열하면 생토마토보다 라이코펜 함유량이 2배가 되고 여기에 올리브유를 첨가하면 라이코펜 성분이 4배나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라이코펜이 토마토의 단단한 섬유질 조직 안에 분포해 있기 때문인데요. 단단한 토마토의 섬유질에 열을 가하게 되면 토마토가 물러지면서 올리브유에 쉽게 흡수되고 라이코펜은 기름에 녹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 가열한 후 올리브유를 첨가하면 라이코펜이 쉽게 녹아 흡수됩니다. 또한 토마토를 으깨서 날것으로 먹으면 인체에서의 흡수율이 3배 높아지는데 여기에 기름까지 더하면 다시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즉, 생토마토에 비해 가열에 으깨고 기름을 넣어주면 영양분이 9배나 높아지는데요. 9배나 높아진 이 라이코펜은 중년 남성의 적이라 할 수 있는 전립선암과 여성질환인 유방암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준다고 하니 꼭 익혀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육류입니다. 사실 토마토는 다양한 영양 성분이 가득하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드실 때는 단백질 함량이 많은 육류와 함께 드시면 영양 성분을 딱 보충해주게 됩니다. 또한 토마토는 알칼리성 식품이고 붉은 육류는 산성 식품인데요. 우리 몸은 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산성인 육류를 과다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지만 알칼리성 식품인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토마토가 산성을 중화시켜 주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도록 돕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에는 각종 암을 예방하는 라이코펜 성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토마토를 단독으로 익혀서 먹는 것도 좋지만 함께 먹었을 때 전립선암과 유방암 예방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지난 20년간 암 발병 위험이 약 20배 증가했는데 이러한 암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음식이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하며 레몬의 2배의 감자의 7배, 귤의 7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항암작용이 뛰어난 유황화합물과 베타카로틴 및 설포라판이 들어있어 노화, 암, 심장병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특히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비타민, 철분, 칼륨 등의 성분이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 성분 역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이런 토마토와 브로콜리를 같이 먹으면 암 예방 효과가 2배나 되니 반드시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토마토라고 해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할 분들이 계신데요.
아래 세 가지 유형에 속하신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으니 꼭 보시고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통풍 환자들입니다. 통풍 환자들은 퓨린 함량이 높은 술, 생선, 고기 같은 음식을 피하는 저퓨린 식이를 권장받고 있는데요. 토마토는 퓨린 함량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섭취 시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통풍 발작 유무를 조사한 연구 결과 1위는 생선, 2위는 술, 3위는 육류. 그 다음이 토마토 순이었는데요. 토마토를 먹는다고 해서 통풍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통풍이 있는 분들은 토마토 섭취에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알러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토마토의 히스타민 함유량이 높고 체내에서 히스타민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히스타민 과민 반응을 가진 분들은 토마토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자주 속이 쓰리신 분들입니다. 토마토는 시트르산과 말산이 풍부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 역류성 식도염 또는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은 토마토 섭취